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뒤집어 풀 제9차 청소년 연세대전 참가자로 나왔습니다. 정발고등학교 2학년 유세은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7 영화 보신 분? 1987의 핵심적인 내용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이어진 6월 항쟁이었죠. 6월 항쟁이 지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발전해 있을까요? 6월 항쟁 31주년이 지난 올해 처음 열리는 연세대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양심수와 그와 떼놓을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서는 양심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이나 종교적 신념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사회 등등 각종 이유로 투옥 구금된 모든 사람. 저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들은 종종 자신이 8, 90년대에 자신이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얘기를 단순한 선배님들의 무용담 이야기로 듣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무용담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저는 저와 가장 친했던 선배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수수색당하고 투옥되고 구속당하는 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누구는 5분짜리 사회봤다는 이유로, 누구는 저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은 동만줄을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너머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그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선배의 남편분은 내란 음모 2차 구속자로 구속되어 약 2년 반을 살고 만기 출소하셨죠. 내가 만약에 이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 공포심이 제 가슴에 짓누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일상을 검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메신저 어플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좋아하던 노래들도 모두를 다 삭제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 책들과 문서들도 꽁꽁 숨기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제 눈 속에, 제 삶 속에 명확히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저는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무력함이 제 등 뒤를 짓눌렀고 저는 제 무력한 제 자신을 질타하고 증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국가로부터 감시당한다는 공포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모든 양심수 더 이상 법의 미명 아래 모든 삶이 검열받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조작 간첩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 아래 탄생되고 죽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만든 희생의 역사는 결국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서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울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불임 사건, 박종철 열사의 죽음 등등. 그 조사 사건에 대해 국가는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이 무죄 판결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치유되지 못했고 결국 양심수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공권력 남은 피해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창살 없는 감옥을 열어 제끼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